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궤도의 높이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꿈치를 올려야 된다, 팔이 저각에서 올라가야 된다 라는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아직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포핸드가 우리가 딱 테이크백을 했어. 어떤 방법으로든 테이크백을 했어요. 그럼 몸 중심 축으로 궤도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이 뒤에서부터 궤도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띠가 생겼다고 할게요. 이 라켓 헤드 프레임이 지나가는 이 띠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궤도가 결국에는 높았다.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대체로 그냥 스윙을 임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임팩트에서 올라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미 웨스턴이든 이스턴이든 웨스턴이든 공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건 탑스핀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공보다 라켓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건. 근데 이게 일자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유니턴, 테이크백, 임팩트 지나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체로 라켓을 그냥 내린 채로 내렸어. 물론 내려도 돼요. 내리는데 결국에는 이 높았던 테이크백에서 몸의 추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임팩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윙을 막 하면은 다 위로 지나가려고 이렇게 위로 내 가슴 쪽으로 이 공이 높던 말던 상관없이 내가 쳐야 되는 위치는 대체로 허리 높이라고 했죠. 이 골반 높이에서 치는 게 가장 파워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계속 이 명시 가슴에서 스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궤도가 높은 공이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중간공을 얘기하는 거니까 테이크백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테이크백을 이렇게 높게 들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가르치죠. 들었다가 내렸다가 넘어가다. 들었다가 내렸다가 넘어간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들고 있던 각도와 임팩트가 맞는 위치가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모습으로만 보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옆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테이크백 라켓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팔자를 그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팔자를 그려야 된다. 팔자를 그려야 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테이크백을 들었습니다. 유니턴을 들어서 테이크백을 쫙 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스윙을 출발할 일만 남았죠. 근데 이거를 헤드가 지면에서 1m 떨어져 있다고 칠게요. 진짜 1m는 아니에요. 1m 떨어져 있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몸 회전을 그러니까 중심 축에서 회전을 쭉 했으면 내 몸이 기울어져서 세워진다 쳐도 얘가 1m가 아니라 한 80cm라는 거예요. 여기 1m에서 몸으로 돌았으니까 이 반원구를 지나왔죠. 반원구를 몸 중심 축에서 반원구를 지나죠. 공보다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근데 이게 똑같이 1m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80cm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왜? 임팩트는 진짜 1m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높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몸 중심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원구가 생긴다는 걸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반원구에서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임팩트에서 탑스핀 건다고 이렇게 올라왔다 찍어서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보다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몸 중심 축에서 회전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죠? 몸 중심 축에서 회전을 하면 여기가 가장 낮은 임팩트 직전. 그리고 올라간다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닥에서 1m라고 치면 제일 낮은데 여기 한 70cm 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1m까지 힘을 주는 게 임팩트 올라가는 궤도요. 들어 1m 내려와서 여기 가장 낮은 이 반원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반원구 모양이 생겼죠.
생겨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포핸드의 전체적인 궤도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유가 몸 중심축에서 발생하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로 다 이렇게 얘를 무시하고 간다고. 반원구가 있어야 가로 스윙이에요. 반원구가. 왜? 궤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 중심 축을 가지고 궤도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포핸드에 대한 길을 만들어주고 회전력에 대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다 팔로 옆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공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공에서는 궤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높은 공 궤도를 한번 설명드리면 공이 높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높으면 궤도는 떨어져야겠죠. 떨어진다 얘가.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가. 근데 이거 높은 공에서 제가 그랬죠. 이게 높게 칠 수도 있어요. 높은 공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궤도로만 치는 게 아니라 높은 눌러칠 때 이 궤도가 높았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이렇게. 왜? 나의 지금 몸축은 이렇게 되고 원이 반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축에서 라켓 이렇게 돌아간다, 밑으로 가는 거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중간 공은 이렇게 들어가고 높은 공은 이렇게 들어가고 낮은 공은 이렇게 들어간다. 궤도가 다 다르죠. 왜? 축에 의해서. 근데 결국엔 이 미들공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임팩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임팩트로 바로 가려고 해요, 길을. 아니에요. 임팩트에서 몸의 축을 이용해서 라켓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임팩트가 밑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고 스윙을 하기도 쉽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임팩트가 밑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체로? 퍼올린다. 그냥 퍼올리는 게 아니라는 게 테이크백 낮은 데서부터도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퍼올리는 거. 그냥 스윙이 안 뻗어지죠. 퍼올리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부터도 스윙을 앞으로 뻗어준다. 그래서 몸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요. 내 연습, 내 몸에 맞는 축의 움직임이 아니면 축 운동 회전 연습할 때 요런 개념으로 밑으로 가니까 공이 더 정확하게 맞고 톱스핀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을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